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저항의 직렬 연결 방법하고 병렬 연결했을 때 합성 저항을 구하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주로 뭐를 이용하냐면은 전압분배를 이용하는 겁니다. 전압분배 이용하고, 그 다음에 병렬로 했을 경우에는 전류를 분배한다는 얘기입니다. 전류 분배. 그래서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알아놓으시고 아마 시험 문제 푸실 때에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풀으셔야 할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압분배라고 얘기하는 것은 얘는요, 킬로웨호프에 KVL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전압 평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얘는 전류 분배라고 해서 KCL이라고 있습니다. KCL. 얘가 1법칙, 얘가 2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시는가요? 그래서 이런 법칙의 개념을 좀 잘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에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제 직렬했습니다. 저항의 직렬. 이렇게 해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저항이 직렬로 연결됐을 때는 전압분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압분배를 하기 때문에 여기 R1, R2, 그 다음에 흐르는 전류는 I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야기했을 때에 R1에 흐르는 전류라든가 R2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하다. 전류가 같기 때문에 저항은 틀려요. 그래서 오메 법칙에서 V는 IR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I2에 R2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저항값에 따라서 저항값이 크면은 그만큼 전압이 더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저항값이 적으면은 그만큼 전압이 적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전압을 우리가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하고, 이 전압을 V1이라고 하면은 V1하고 V2를 더한 값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 전압 V가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이 법칙이에요. 킬로웨호프의 제2법칙. KV의 전압 평행 법칙. 아시겠는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간단히 보면은 얘가 3V고 얘가 2V다. 그럼 이 전압 몇 V라는 얘기예요? 5V가 되겠죠, 5V. 그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보다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법칙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고요. 법칙은 암기를 해서, 이런 법칙에 의해서 V1하고 V2의 전압이 입력되는 전압의 합이더라. 이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킬로웨호프의 이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을 직렬로 연결했을 때는 전압 분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전압 분배를 하는 얘기고, 자, 이번에는 저항이 병렬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렬로요. 병렬로 되어 있을 때. 병렬로 되어 있을 때에 R1, R2. 자, 여기 흐르는 전류, 전체 전류를 I라고 합시다. I라고 하면은, 여기 흐르는 전류는 I1, 여기 흐르는 전류는 I2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이번에는 이 전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킬로웨호프의 제1법칙 KCL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을 정리하면은 뭐냐면은, 들어오는 전압은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더라. 즉, 임의의 한 점에서 들어오는 전류의 양하고 나가는 전류의 양이 동일하는 얘기야. 이게 KCL이에요. KCL.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10A가 나왔다. 10A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2A 걸렸다. 여기 몇 A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는 8A 걸린다는 얘기예요. 8A. 아시겠는가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놓으시면은 다음에 기본적인 문제 나왔을 때에 풀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이거는 했었죠? 어제 저항의 직렬이 있을 때 얘를 합성 저항으로 만들 때는 주체는 어떻게 만든다고? 이 회로를 지금 저항이 두 개죠. 이 회로를 저항이 하나인 회로로 되면 여기가 RT가 되겠죠. RT. 이 RT 값은 어떻게 구한다는 얘기야? RT 값 어떻게 구한다 했지? RT 값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두 개? 그걸 더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R1하고 R2를 더해버리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야? RT가 된다는 얘기야.
이번 시간에는 이 병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병렬일 때는 자, R1에 걸리는 전압이나 R2에 걸리는 전압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전압이 일정하게 됩니다. R1이라든가 R2에 걸리는 전압 V1, V2는 같다, 동일하더라. 그래서 뭐가 틀린다는 얘기야? I1하고 I2 값이 다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합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전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두 지점 간의 전이체라고 그랬죠. 전압. 두 지점 간의 전이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A에서 D나 뭐 C에서 D나 이 점의 전이차는 같다는 얘기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풀어보시면은 자, 우리 하나 풀어봅시다. 요도에 자, 이 값이 V, 이 값이 R1, 이 값이 R2라고 했을 때에 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라고 그랬습니다. 자, R1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 걸린 전압이 V1이죠. 여기에 걸린 전압은 V2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V1하고 V2는 어떻게 해요? 같다는 얘기예요. 이 공식이 일단 나와야 돼요. 높이가 같으니까. 알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 높이에다가 이 높이 더하면은 어떤 높이? 이 높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시겠는가요? 그 다음에 전류는요. 전류 I는 킬로웨오프의 KCL 법칙을 적용을 해서 여기에 들어오는 놈의 전류의 양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전류의 양의 합과 같더라. 그래서 I 값은 뭐하고? I1하고 뭐요? I2가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는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 I는 전체 전류를 어떻게 구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 두 개를 합성을 했어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합성해서 만들었어요. A 값이 RT입니다. 그럼 이때는 흐르는 전류는 뭐예요? I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I 값 구하는 공식이 뭡니까? I는 뭐분의 뭐예요? 주천님, I는 뭐분의 뭐라 했죠, 어제? 오메 법칙. 오메 법칙을 우리 한글로 정의를 해봐, 한글로. 어제 그림 그려서 했던 것처럼 전압은 일정을 해놓고 저항값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 전류는 감소한다고 그랬지? 저항값이 커지면 전류는 감소. 그지? 그 다음에 저항값을 일정하게 놔두고, 저항을 일정하게 놔두고 전압을 증가시키면 전류는 어떻게 된다고? 전류 증가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전류 I는 뭐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고 이제 얘기했어. 그게 오메 법칙이란 말이에요. 하시겠는가요? 이런 오메 법칙을 여러분들이 V는 IR이라는 공식을 암기하지 말고, 암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이해하시면은 그래도 우리 전자기 기능사에 나오는 기출문제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는 풀어나갈 수 있다는 얘기, 어느 정도. 그냥 무조건 암기를 하시게 되면은 뒤에 가면은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암기하지 말고 이런 기본적인 법칙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해. 하나, 둘, 어제 오메 법칙 공부했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교류를 공부하게 되면은 또 법칙이 많이 나와. 알았어? 이런 법칙들은 가끔 한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